국회 입법데이트의 임윤선입니다. 사선을 넘어온 수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 그 과정에서 그들이 겪었어야 할 고초는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를 법제화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오늘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새누리당의 김영우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일에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예기치 못한 커다란 그 사건이나 사고 같은 걸 겪은 후에 우리가 굉장히 정신적인 또 심리적인 그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걸 겪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선을 넘어서 북한을 탈출했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그 해외를 그 떠돌면서 전전하죠. 엄청난 그 정신적인 그 시련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국내 이제 정착 이후에도 많은 그 정신적인 또 심적인 고통을 그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무언가 그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그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두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했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또 탈북 잘하는 표현을 쓰이고 어떤 사람도 탈북민이라고도 하고 또 네. 세터민이라고도 하고 어떤 것이 정확한 용어인가요? 이게 이제 호칭에 있어서는 좀 혼선이 있는데요. 법률적인 용어로는 북한 이탈 주민이 맞습니다. 그 북한 이탈 주민 그 보호 및 지원 정착에 관한 그런 그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는 북한 이탈 주민을 그 북한에 주소가 있거나 가족이 있는 사람이 북한을 탈출한 이후에 외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그 북한 이탈 주민이다. 이렇게 이제 법률에서는 그렇게 정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편의상 뭐 탈북민, 탈북자, 세터민 이런 게 좀 혼용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제가 그러면 정확한 법률상 용어를 쓴 건 맞군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의원께서는 그동안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저의 지역구가 경기도 연천군하고 이제 포천시입니다. 특히 이제 연천군의 경우도 그렇지만은 완전히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또 고향을 이북에 둔 그런 그 실향민들도 많지만 또 이 북한 이탈 주민이 지금 현재 우리 포천 또 연천에 그 정착해서 살고 계세요. 100세대 이상이. 100세대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힘들게 그 북한을 탈출한 이후에 국내 정착도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즘 통일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제대로 된 통일 또 행복한 통일을 위해서는 정작 이분들을 우리가 잘 포용하지 않으면 무슨 통일을 우리가 준비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근데 약간 놀라운 게 우리가 대체로 어딘가를 피해서 도망을 나오면 거기랑은 고개도 안 돌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이격감이 있는 곳에서 지내곤 하는데 그 연접 지역인 포천에서 탈북민들이 많이 지낸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북한하고 가깝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수도권에 또 정착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좀 장려도 하고 있어요. 수도권 내지는 또 지방에서 이제 서울보다는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서울에서 이제 멀리 떨어진 곳보다는 그 수도권 주위에 많이 정착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병원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적 인프라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목숨을 건 탈북 과정에서 뭐라고 하나요? 정신적 스트레스나 정신 외상이 그렇게 심각해요? 어느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해 그 국정감사에 대비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 설문 조사를 해봤어요. 925명. 제가 여기 자료를 가져왔는데. 네.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요. 예. 925명의 그 북한 이탈 주민. 295명이요. 죄송합니다. 예, 예. 295명입니다. 예, 295명. 네. 이탈 주민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를 했죠. 네. 그랬더니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32.9%, 또 가끔이 48%. 이걸 합치면 엄청난 숫자죠. 거의 뭐 80%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울하거나 슬프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는 사람도 자주가 18%, 또 가끔이 45%.
그것도 상당한 그 수치죠. 네, 한 60%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무기력, 식욕 상실, 또 뭐 걱정, 불안, 불면증 이거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이죠.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 평상시에 정신적인 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윗부분 질의가 가장 심각한 거잖아요. 죽음에 대한 생각. 그렇죠. 이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가 질이었나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느냐가 정확한 질이었나요? 죽음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게 질문이었는데 죽음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33% 정도가 지금도 자주, 여전히 자주.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살이죠. 그렇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놓고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이제 이런 걸 느낄 수가 다른 있습니다. 것도 아니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이 30%를 넘고 그렇습니다. 가끔까지 합하면 8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놀라운 수치인데 네. 여기서 잠깐 우려를 표하자면은요. 그렇지만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라든가 외상후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반드시 북한 이탈 주민에 한정할 얘기는 아니고 심각한 범죄 피해를 겪었다든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겪었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트레스를 겪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지원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지에 대해서도 또 장애인 복지가 따로 있을 것이고 또 그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복지가 따로 있을 것이고 네. 또 이 소외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복지가 따로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제가 상임위가 외교통일위원회니까 이 우리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복지는 우리 통일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이런 우울증 그 이런 전문적인 좀 상담이 필요하겠다. 특히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합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사회 통합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북한 지역 주민을 잘 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제 북한 이탈 주민, 국내에 정착해 있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복지, 그분들을 포용하는 게 먼저다. 그것을 제대로 잘 해야 나중에 제대로 된 통일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죠. 현재 북한 이탈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련해서 정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정부는 이제 초기에 이분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이제 하나원에 하나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국정원으로부터 이제 우리 정보기관으로부터 그 조사를 받죠. 그리고 이제 한 그 석 달 정도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착에 필요한 그런 이제 교육 같은 걸 받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상담을 받긴 합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그 거기에는 이제 전문적인 그 의사분이 그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분원에 또 한 분. 그 의사분의 전공은 뭔가요? 그분이 이제 그 정신과죠.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너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그 하나원 단계에서도 상담받는 게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석 달 이후에 이분들이 정작 그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가 더 문제입니다. 교육을 마치고요. 예,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그 가치관 속에서 사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또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같이 혼란도 오고 소외감도 느끼고. 그럼 위원님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해 주는지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발의한 법안의 그 핵심 내용은 그 하나원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센터라고 해서 이분들이 정착 생활하면서 이제 도움을 주는 그 하나센터가 이제 있어요. 지금 전국에 한 32개 정도 있는데 이 하나센터에 그 정신 건강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그 심리 상담사가 꼭 필요하겠다. 지금은 합해서 한 14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심리 상담사가요? 전국적으로 14분밖에 없어요. 전국에요? 그렇죠. 센터가 32개인데. 32개인데. 그러니까 그럼 두 곳에 한 사람 꼴도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 지속적으로 또 충분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 있죠. 그래서 최소한 센터당 한 분 이상은 그 심리 상담사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리 적어도 센터당 하나는 심리 상담사가 상주를 함으로써 정신 상담도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잠깐 그 말씀을 언급을 하셨지만 중요한 문제는 단지 일회성의 관리가 아닌 것 같아요. 사선을 넘으면서 겪은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쳐주는 것도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 다음 한국 사회에서 남한 사회에서 그렇죠. 지내면서 겪어야 되는 그 스트레스도 또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떤 방안을 모색 중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사람도 사실 사회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직장을 잃는다든지 직장에서의 어떤 뭐 그 경쟁에서 좀 밀린다든지 등등등등, 그죠? 그런데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그 정말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또 생이별해 있는 상태가 많잖아요. 북한의 가족을 두고 넘어온 분들이 또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그 정신적인 상태는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 전문적인 심리 상담사가 상담을 계속 해주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뭐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그 상담 위주의 전문적인 그 상담이 꼭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러면 3개월 교육을 마친 3개월 후에도 계속 계속이죠.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와서 그럼요.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본인이 원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렇겠네요. 네. 최근에 근데 북한 이탈 주민 수가 좀 뉴스를 봐서는 전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감소 이제 추세인가요? 최근 들어서는 좀 감소 추세입니다. 왜 그런 거죠? 정권이 바뀐 이후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고 예. 김정은 정권 이후로 그렇죠. 좀 이거 줄어들었나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북한에서 이제 그만큼 또 경계를 뭐 삼엄하게 한다든가. 삼엄하게 빈틈없이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아니면 이제 정보의 좀 차단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지난해 경우에는 한 1,500명 정도가 이제 국내에 들어왔고요. 2010년, 11년 요때는 그래도 한 2,500명 정도씩 많을 때는 한 800명 정도씩 들어왔는데 아무튼 요거 차츰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는 1,500명 정도 좀 넘게 들어왔습니다. 국내 들어오는 숫자는 그런데 네, 그러면 네. 국내 안 들어오고 해외를 떠돌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숫자는 어떤가요? 사실 그거는 뭐 통계로 잡히는 숫자가 아니죠. 예, 중국 같은데 제3국에 이제 많이들 있는데 그 숫자는 뭐 정확히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뭐 수백 명이라는 분들도 있고 저희 수백만 명까지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작년 이맘때 떠들썩했잖아요. 미얀마로 갔던 탈북 청소년들이 다시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때만 혹시 떠들썩했고 탈북 청소년들이나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또 사그라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예. 굉장히 좀 네.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얘기죠. 사실 그 북한 이탈 주민이 다시 북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네.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대처 방안, 또 그 포용하는 그 포용 정책 뭐 이런 그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정신 건강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뭐 정착 지원금만 줬다고 해서 정착 지원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심리 상담, 심리적인 상담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제 봅니다. 문득 궁금해졌는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지원이라면 경제적 지원부터 떠오르게 되고 네. 이렇게 뭐랄까 섬세하고 세심한 부분에 미처 신경을 안 쓰게 되는데 다른 분도 아닌 어떻게 남자 의원께서 정신 건강에 차관을 두고 개정안을 만드신 계기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세심한 남자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예. 이건 뭐 제가 세심과 그 안 세심의 차이가 아니고 네. 제가 이제 통일을 준비하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 통일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이제 그 주장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행복하고 제대로 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히 하지 않으면은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뭐 재앙이죠. 대박이 아니라.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빈 그렇습니다. 곳부터 채워가면서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 환경 수준이나 근로 수준, 근로 여건 뭐 좋지는 않겠죠? 어떻습니까?
매우 열악하죠.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 평균 그 근로자들의 그 평균 월급이 예. 한 300만 원이라면 거기는 한 14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뭐.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고용률 같은 것도 한 10% 정도 이상 저조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잘 적응하고 원만하게 정착을 하는 것이 정말 통일의 기초가 될 텐데 이들이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초적인 그 경제적인 지원 이것은 앞으로도 조금 더 확대돼야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정착 지원금이 뭐 700만 원에다가 또 그 주택 마련하는 데만 한 1,300만 원 정도 이런 거 이제 지원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수당 이런 게 좀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좀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경제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이제 정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상담 있잖아요. 친구가 돼줘야 되죠. 사실 우리가 정부가 이분들을 하나의 그냥 관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분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상담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그 멘토 제도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이루어져서 이분들이 제대로 정착을 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 정말 통일이 되면 우리 북한 지역 주민도 행복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좀 좋은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야 통일이 되죠. 예. 맞습니다. 남한 가면 살만하대더라. 그렇습니다. 예. 행복하대더라 소리가 나와야죠. 그래서 우선은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될 텐데 개정안 처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국회에서 하는 일이 사실 그 딱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예. 목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넘어야 될 이제 관문이 많은데 현재는 이 법안이 이제 발의돼서 제가 외통위에 있습니다만은 외통위의 그 법안 심사 소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우리 또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러면 이제 법사위의 그 심사를 거쳐서 이제 본회의에 올라오게 되겠죠.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좋은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니만큼 저는 여야 관계없이 모든 의원님들이 잘 저희 통과시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 어떤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소외감이라고 하잖아요. 그 소외감을 느낄 때, 이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자신이 동떨어진 느낌을 들 때 그제서 사람들이 반사회적 경향을 많이 드러내곤 하는데 이번 법안 정말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신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게 될 텐데요. 의원님 올 한 해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법안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좀 뭐 여러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 대통령께서도 통일 대박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외통위 의원으로서 또 접경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통일 뉴딜 정책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강력한 통일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을 하면서 그다음에 통일 외교를 해야 된다. 네. 이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이런 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통일부 장관의 위상이 최소한 부총리급으로 격상이 돼야 되겠다. 부총리급으로. 예. 마치 북한의 통전부 부장이 갖고 있는 위상처럼요. 네,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중앙 부처 간의 통일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또 통일 법제화에 있어서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 통일부 부총리 장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그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회 법제실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하고 말씀 나누니까요. 통일이 정말 먼 미래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영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